그리고 이제 성장성 같은 경우에는 콘텐츠 사업이 이제 주요 BM이다 보니까 이제 전체 시장에서의 이제 점유율로 이제 성장 스토리, 성장 내러티브를 좀 구성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각각의 IP에 대해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사업 전략하고 IP 창출 추가 전략을 좀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프트업 주요 게임 IP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누적 가치를 형성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게임 업계 동향이 이제 그 유저들이 익숙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게임 IP에서 이제 많은 컨텐츠들을 즐길 수 있도록, 그래서 리텐션 레이스를 계속 높여가는 방향으로 게임을 서비스하는 방식으로 이제 뭐 배그나 아니면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장수 게임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제 니케도 나아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가지고 이제 모바일 라이브 서비스 게임으로서 이제 출시 초기 피크를 찍고 이제 매출이 하향 안정화되는 이제 한국의 리니지 라이크 게임들하고 좀 다르게, 한국 게임 산업의 일반적인 문법과 다르게 이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이벤트를 추구하면서 전반적인 그런 그 유저 전반적인 그런 이제 수명 연장도 추구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니케 개발팀은 이제 24년에 이제 일부 부족했던 업데이트를 보완해가지고 25년에는 24년보다 더 성장하는 그런 성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그 카피를 사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매출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출시 초반에 이제 매출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확장판 출시하고 그다음에 프로모션을 통해 가지고 IP를 유지하면서 매출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가 이제 콘솔 단품 판매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라이브 서비스형 운영과 멀티 플랫폼 확장 이런 걸 접목해가지고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그 매출이 늘려나가고 유저 접근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추이고, 그 다음에 후속작 개발이나 아니면 세계관 확장, 스피노프나 외전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매출을 조금 더 향상시켜 나갈 그런 계획이라고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니케나 스텔라 블레이드 모두 이제 축적된 팬덤하고 그다음에 매출 기반의 방식으로 이제 매출 기반을 바탕으로 이제 수명을 연장해서 현금 창출원으로 기능할 그런 전망입니다. 경제적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프트업 같은 경우에 신생 개발사지만 이제 니케가 성공하면서 브랜드 가치가 크게 상승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김영태 대표 자체도 스타 개발자 브랜드로서 이제 회사의 중요한 무형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을 잘 이제 운영해온 그런 역사도 이제 높은 퀄리티의 서브컬처 게임이라는 그런 이제 브랜드 가치로서 이제 작용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신규 게임을 런칭할 때 마케팅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저를 좀 더 용이하게 획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유리한 고지에서 게임을 런칭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제 좀 브랜드 가치가 해자로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환 비용 측면에서는 유저들이 이제 한번 이제 과금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다른 게임으로 쉽게 건너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전환 비용이 상당히 크다. 그런 점에서 경제적 해자가 견고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개발 인력과 운영 인프라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이제 게임의 기존 이제 캐시카우 게임의 흥행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게임을 개발하도록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규모의 경제가 해자로서 어느 정도 작용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이걸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효율화하려는 그런 노력이 좀 수반되어야 될 것 같다라는 점은 좀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사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미 IP를 상당히 완성도 높게 완성해 왔고, 그 다음에 팬덤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제 시프트업 수준의 그런 팬덤을 형성하고 IP 완성도를 추구하는데 그 시간도 많이 들고 자본도 많이 든다는 점에서 보면은 이제 진입장벽으로서 이제 지금까지 설명한 요소들이 굳건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제 협상력을 이익률 관점에서 좀 보게 되면은 이제 판매 원가 자체는 퍼블리셔가 부담하는 구조여가지고 GPM이 100%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이제 주지해 주시고 한번 그 다음에 PQC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니케 같은 경우에 라이브 서비스 게임이어가지고 ARP DPU가 이제 글로벌 서비스 초기에 6,000원 수준까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당 이제 그 매출이 이제 6,000원 정도까지 나오는 거니까 상당히 이제 관여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출시된 지 꽤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데이트를 하면은 높은 매출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헤비 과금 유저층을 좀 붙잡았고 그들이 이제 지속해가지고 게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이제 그 가격 결정력이 있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저가 판매 게임이어가지고 초기 가격이 한 $70 정도 되었는데 이제 이런 그 일반적인 가격 정책을 따르면서도 유저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번에 PC 출시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미 이 콘솔 게임을 산 사람조차도 PC 게임으로 다시 사고 싶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점에서 보면 이제 단가 전략에서 가격 결정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점을 좀 이제 증명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니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벤트 전후로 과금 유도 강도를 좀 조절해가지고 이제 평상시에는 유저 이탈을 이제 극소화하고 그다음에 대형 업데이트를 할 때 매출을 극대화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유저가 많이 오랫동안 게임을 즐기면서 이제 그들이 이제 충분히 이제 과금할 수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최대한 많은 이제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출이 유지되면서 IP가 추가될 때마다 이제 좀 비유기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이제 게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전략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량 측면에서는 보면은 이제 중국이나 아니면은 새로운 플랫폼으로 진출을 하면서 계속해가지고 대규모 신규 유저 유입을 유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존에 확보한 유저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해가지고 좀 유지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게임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텔라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도 PC 출시를 통해 가지고 PC 유저들의 이제 구매를 조금 더 창출하는 방향으로 이제 게임을 운영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수료 측면에서 이제 엔진 로열티나 아니면은 수수료 정산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변동비가 일시 급증할 때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은 개발 효율화를 이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인건비 고정 비용 측면에서도 보게 되면은 이제 채용 인력 증가율보다도 이제 인건비 증가율이 더 낮아가지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비용 효율화를 이제 효과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명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케팅 비용 측면에서도 보면은 이제 이벤트 같은 걸 할 때 집중해서 이제 좀 마케팅을 투입하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좀 전체 그 영업 비용률을 좀 제한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